안녕하세요. 앞선 시간에는 황제내경의 성립과 주요 내용에 관해 배우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세 학자들이 황제내경을 어떤 식으로 연구했는지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황제내경 주석가는 문헌상으로 5, 60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연구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는 원문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세한 주석을 다는 방식입니다. 둘째로는 원문의 순서를 해체해서 주제별로 다시 재분류해서 엮는 방식입니다. 셋째로는 특정 이론이나 병증에 집중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내경뿐 아니라 다음 시간에 배우실 상한론의 경우에도 후세 연구는 유사하게 전면 주석, 분류 편찬, 특정 테마 연구로 나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며 세 가지 유형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인 전면적 주석 연구입니다. 황제내경에 상세한 주석을 다는 작업을 했던 대표적인 의학자로는 양나라 시대의 전원기랑 수나라 시대 양상선이 있습니다. 전원기 같은 경우 남북조 시대 양나라 사람이었고요. 황제내경 소문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인 내경훈회라는 책을 저술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책은 현재 원본은 소실되었고요. 송나라 시대 신교정본을 통해서 그 제목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상선은 수나라 시대 인물입니다. 황제내경 태소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여기서 소문이랑 영추를 함께 주해했습니다. 이 책도 원본은 남송 시대에 소실되었고요. 이 책의 경우 일본에 간행 사본이 남아 있어서 청나라 시대에 일본에서 복사해서 다시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당나라 시대 왕빙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분은 황제내경 소문을 24권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주석 작업을 했습니다. 이 주석서가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주석서입니다. 왕빙은 어린 시절부터 양생법을 즐겨 탐구했다고 전해지고요. 성장한 뒤로는 의학 연구에 몰두해서 전 생애를 황제내경 소문 연구에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도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도 여겨지는데요. 황제내경 소문에 주석을 가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모순된 편제를 과감하게 24권으로 개편하고 운기학설과 관련되는 내용을 보입하는 등 소문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경전을 경전으로 풀이한다 라는 원칙을 세워서 소문이랑 영추의 관련 구절들을 종횡무진으로 인용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어서 송나라 시대가 되면서 활판 인쇄술이 발달하고 국가 차원에서 교정의서국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의학 서적을 전면적으로 정비 가능했습니다. 이때 이먹, 고보형 등의 학자들이 왕빙의 소문을 정밀하게 교정해서 신교정본을 간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황제내경 소문의 원문은 왕빙이 처음 개편했고 이후에 이먹이 교정했는데 이 책의 이름은 중광보주 황제내경 소문입니다. 이 책이 현재 존재하는 최초의 간각본, 그러니까 목판에 새겨진 판본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명나라 시대에 와서는 오곤의 소문오주 24권, 그리고 마시, 이분은 마현대라고도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편찬한 소문주증발미, 영추주증발미가 있습니다. 이 책들은 청나라 시대 장지총의 소문집주, 영추집주와 함께 내경의 주석분으로 후세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지총의 주석은 완성도가 높아 참고의 가치가 많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고세식이라는 분은 장지총의 제자인데 황제 소문직회라는 장지총의 집주를 계승한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장지총의 집주는 내용이 보다 난해한 구석이 있지만
그에 비해서 직해는 명쾌하고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또 많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자 스스로의 견해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초학 입문자들에게 적절한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유형으로 원문의 순서를 해체하여 주제별로 다시 재분류해서 엮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식의 경우 주석을 다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내용을 수록하고 편이나 장을 전부 뒤바꾸기도 했고 북소의 편주를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고 후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책은 명나라 시대의 장계빈 또는 장경학이라고도 불리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저술한 류경이라는 책입니다. 류경은 소문과 영추를 섭생, 음양, 장상, 맥색, 경락, 표본, 기미, 논치, 질병, 침자, 온기, 회통 등 12가지 류 32권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이때 내경의 심오한 의미를 평이하게 해석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새로운 설을 첨가해서 임상과 긴밀하게 결부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 분류 평찬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학습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원나라 시대의 활수는 초문초라는 책을 통해서 내경의 방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했고요. 명나라 시대 이중재 또한 내경지요라는 책을 통해서 내경의 핵심만을 간추렸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황제 내경의 심오한 의미를 보다 평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서 보급하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제 내경의 특정 이론이나 주제, 그리고 병증만을 골라서 깊이 있게 연구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송나라 시대의 나경길이 편찬한 내경습 유방론이라는 책은 이제 내경에 병인만 있고 증후만 있고 치료 방법이 부족한 점에 주목해서 62종의 병증을 골라서 주해를 달고 처방을 가정해서 기술한 바가 있습니다. 황제 내경은 침구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내경 이론을 약물 치료로 확장하는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금나라 시대의 유한소는 소문현기 원병식이라는 책을 편찬했는데 특히 이 책에는 소문 지진요대론에서 모은 육기의 이치를 논미하면서 말미에 병기 19조에 덧붙여 육기가 모두 화로 변한다는 주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심화를 아래로 내리고 신수를 증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한량파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이후 금원시대를 공부하실 때 다시 접할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오늘날의 내경은 단순한 고전이 아니라 한의학의 정체성을 담은 텍스트라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역대에 어떻게 내경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셨고요. 다양한 주석 연구를 통해서 내경의 이론이 보강되기도 하고 요약 정리되기도 하고 비판되기도 하면서 발전해 온 것을 보셨습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한 시대인 만큼 우리 시대에는 현대 과학 및 임상과 내경의 내용을 접목하는 것이 한의사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